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론 강의 중에 제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시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시면서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 변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고요. 그 이후에 자료형, 데이터 타입과 짝지어진 연산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수식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가 고등학생 때까지 배웠던 수학 상식에서는 이 수식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수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x와 오른쪽에 있는 x 플러스 1은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불능인 수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이게 프로그래밍 세계로 오면 굉장히 말이 되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십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어떤 값, 데이터라고 부르는 이러한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을 저희는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어떠한 박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행위를 할당이라고 부르고요. 각 변수에는 이렇게 변수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행위인 할당을 하게 해주는 연산자를 할당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문자죠. 수학에서 보통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를 했던 이 는이라는 문자는 컴퓨터 세계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저장해라 하는 할당을 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x는 1이라는 코드는요. 이 1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x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상자 안에 1이라는 값을 저장해라 하는 명령어고요. 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코드는 180이라는 값을 height라는 이 키를 의미하는 변수에 저장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eight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상자 안에 180이라는 값이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는이라는 할당 연산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변수에 이미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값을 저장한다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키라는 변수에 180을 이미 저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181이라는 키를 다시 저장을 하면 기존에 있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업데이트된다. 새로운 값이 덮어쓰기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을 한 변수의 한 값을 한 변수의 한 가지 값만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값을 여러 개 변수에 동시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 여러 개를 콤마로 구분해서 나란히 써주시고요. 이 할당 연산자를 써주신 이후에 나란히 저장할 값들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짝지어서 변수 이름에 해당하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변수 이름 3개를 만들었고요. 할당 연산자 이후에 오른쪽에 1, 2, 3이라는 값들을 나란히 적어줬습니다. 이런 코드를 실행시키시면 1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이 저장되고요. 2라는 변수에는 2가 저장이 되고 3라는 변수에는 3이라는 값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 연산자 는을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일들을 해봤고요. 그럼 저장된 값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는 방법은 그냥 변수 이름을 적고 실행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print라는 명령어 안에 이렇게 변수 이름을 넣고 실행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는 하고 실행을 시키면 콘솔 창에
1이라는 값이 보여지게 되고요. print라는 명령 안에 hate라는 변수 이름을 넣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18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저장하고 또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그럼 이 변수의 이름은 어떻게 짓느냐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룰이 있는데요. 이 규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의 이 변수 이름을 장명하는 첫 번째 규칙은 우선 알파벳, 숫자, 언더바 이 세 가지, 이 세 종류의 문자만 사용해서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 안 되고요. 퍼센트, 느낌표 이런 문자들은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이 코드는 우선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변수명이어서 사용 가능한 유효한 변수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버 2025라고 돼 있는 이 변수명도 알파벳과 숫자로만 이루어진 변수명이어서 이것도 사용 가능한 변수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your name, 특히 여기 가운데 언더바가 있는 걸 봐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알파벳과 언더바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만든 사용 가능한 변수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또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데요. 알파벳, 숫자,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숫자로는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넘버 2025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변수명이고요. 심지어 이 사이에 그렇게 넘 2025 이렇게 생뚱맞게 가운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2025 넘버라는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콘솔 창에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에러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변수 이름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사실 이건 변수 이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몰 x, 소문자 x에 1이라는 값을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할당을 했죠. 그래서 이 x에 어떤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하는 시도로 이렇게 프린트 문 안에 x라는 걸 넣어서 확인을 해보고자 했어요. 네, 이 x를 소문자 x를 넣은 게 아니라 대문자 x를 넣었네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이 대문자 x라는 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define 되지 않았다 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몰 x는 있지만 라지 x는 없다 라는 걸 보시면 이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규칙입니다. 키워드, 예약어, 이거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미 파이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키워드 또는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것들이었고, 이 이후에 이제 배우는 것들은 가이드라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셔도 에러는 안 나는데 이미 많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당연하게 이제 지키고 있는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몇 가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을 정할 때 하나의 단어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first name 이렇게 first name 아니면 family name 이런 경우인데, 이게 first라는 단어와 name이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뜻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 그리고 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는 가운데 언더바라는 걸 추가해서 띄어쓰기 같은 기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언더바를 안 쓰고 띄어쓰기를 반영해주고 싶은 거는 이 두 번째 어절 시작하는 첫 단어를 대문자로 넣어주시면 이게 어느 정도
어절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irst underbar name 또는 first name에서 두 번째 n을 대문자로 써라 하는 게 여러 어절로 구성된 단어를 변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저장된 값이 어떤 값인지 유추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x라는 변수는 좋은 변수명은 아닙니다. 이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박스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변수명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변수명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는 의미에서 적합하지 않은 변수명들의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my name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빼기라고 알고 있는 이런 문자고요. 이 빼기 문자를 변수명에 넣어주시면 이게 사용할 수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빼기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문자를 사용한 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my 띄어쓰기 name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만든 것도 이 공백,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나오는 그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문자, 공백을 사용해서 변수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22여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하죠. 이거 저희 두 번째 규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배웠고, 마지막은 true라는 데다 뭔가를 저장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 true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에 데이터 타입,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데이터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리사 분들은 재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죠. 좋은 요리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건 데이터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연산이라는 거는 자료, 데이터의 유형마다 짝지어진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치형 자료, 숫자로 이루어진 자료들은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지만, 다른 글자 이런 것들은 사칙 연산을 할 수 없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 타입과 연관된 연산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 8개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챕터가 좀 덩어리가 커요. 그래도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재료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자료형은 수치형 자료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자료형입니다. 정수, 2025 또는 -1 이런 정수, 그리고 실수, 3.14, -2.26 이런 실수, 그리고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를 포함하는 이런 인피니트까지 이 수치형 자료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지수표기법이라는 걸 같이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매우 큰 수 또는 매우 작은 수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 4, 5, 0, 0, 0, 0, 0 이런 숫자를 이런 식으로 1.234 곱하기 10의 10승으로 표기하는 방법인데, 이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지만 컴퓨터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중간에 알파벳 2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서 제가 혹시 숫자를 입력했는데 왜 알파벳이 나오지? 이렇게 당황하실까봐 참고로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숫자를 입력했을 때 중간에 2라는 알파벳이 나오면 아, 이거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치형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숫자로 이루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계산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몫을 구하는 연산도 가능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의 몇 승 이런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이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하면 되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더하기는 덧셈, 빼기는 이렇게 뺄셈 기호 써주시면 되고요. 이 곱하기는 별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눗셈은 이 슬래시를 사용을 하고요. 목 같은 경우는 슬래시를 2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퍼센트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제곱, 뭐의 몇 승 하는 거는 이 별 2개를 사용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서 x는 13, y는 2 이런 식으로 각 변수에 이렇게 값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할당을 했어요. 그럼 이제 x라는 변수 안에는 13이 저장되어 있고 y라는 변수 안에는 2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코드 x 더하기 y를 실행을 시키시면 콘솔 창에 15라는 값이 뜰 겁니다. 그래서 13 더하기 2의 결과는 15 이렇게 뜨고요. 이제 뺄셈을 해볼까요? x 빼기 y를 했더니 1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x 곱하기 y는 13 곱하기 2, 26이 나오고요. x 나누기 y, 13 나누기 2는 6.5라고 나왔고 이번에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죠. 이렇게 나눗셈 2개를 넣어주시면 6이 되고 퍼센트를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1이 되고요. 이렇게 별 2개를 사용해 주시면 거듭 제곱 169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를 이렇게 프린트 문 안에 넣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도입 때 보여드렸던 그 코드 사실 수식이라고 소개드렸지만 이 코드였거든요.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우선 쪼개서 볼 수 있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는은 할당 연산자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저장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x는 아마 변수 이름일 것 같아요. x는 변수 이름이고 그럼 x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 더하기 1을 해라 하는 의미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x에 있는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x에 저장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x를 1 증가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코드를 볼게요. x라는 변수에 13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을 하면 14가 되겠죠? 14라는 값을 다시 x에 저장해라 하는 코드고요. 여기서 프린트 안에 x를 한번 넣어보니 결과가 14가 출력이 됐습니다. 같은 코드를 한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지금 x에는 14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14에 1을 더해라. 그럼 15가 되겠네요. 15를 x에 저장해라 해서 결과를 보니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파이썬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연산자로 묶어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복합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해봤던 1을 더해서 다시 x에 저장해라 하는 그 연산자는 이렇게 x는 이라고 요약해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x 더하기 a를 x에 저장해라 하는 역할이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빼기는도 있고 곱하기는도 있고 나누기는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몫을 구해서 다시 저장해라. 나머지를 구해서 다시 저장해라. 거듭제곱을 구해서 다시 저장해라 하는 코드들이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볼게요. 첫 번째 줄에 x는 13이라는 코드가 있어서 x라는 상자에 1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x에 1을 더해서 다시 저장해라 하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프린트문을 실행시켜 보니 14라는 결과가 콘솔 창에 나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x에 2를 곱해서 다시 저장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14에 2를 곱하니까 28이 되겠죠. 그래서 28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x에는 28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에서 3을 나눈 결과를 x에 다시 저장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 나누기 3이 9.3333인가 봐요. 그래서 x에 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로 나눈 몫을 저장을 해라 해서 x가 또 업데이트 되고요. 나머지 또 계산을 해봤더니 4가 되고 거기에 거듭제곱, 지금 x에 4가 있는데 4의 제곱이면 16이죠. 그 16을 다시 x에 저장해라 하는 것까지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치형 데이터, 수치형 자료에 대한 연산을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문자열 자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료는 말 그대로 문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텍스트 자료이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문자라는 건 한 글자고요. 문자열이라는 건 여러 문자들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문자와 문자열들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파이썬에서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하니까 이게 문자 또는 문자열 자료형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치형 데이터 타입에서는 그냥 숫자를 입력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럼 문자열 자료는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는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따옴표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 뭔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 그 뭔가를 그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쌍따옴표 사이에 hello라는 걸 넣었어요. 그럼 이런 hello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호따옴표를 이용해서도 안녕하세요 이런 문자열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숫자도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숫자형이 아닌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 데이터 만들어 봤고, 이렇게 쌍따옴표 또는 호따옴표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한 줄짜리 문자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3개를 연속해서 쓰시면 여러 줄에 걸쳐서도 문자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기 와보시면 우리가 이미 이제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이 first name이라는 데에 제가 jen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family name에는 이제 kim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묶어서 간단하게 문자열을 만들 수 있구나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문자열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문자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까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낯서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우선 지금 들어두시면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또 듣고 하시면 이제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선 escape 코드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escape 코드라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파이썬이 인식하는
내용이 다른 것들을 이스케이프 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슬래시 2개 있는 거는 파이썬이 백슬래시 하나 있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이 백슬래시라는 문자는요, 엔터 키 바로 위에 있어요. 이게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따라서, 키보드에 따라서 이게 원화 모양으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슬래시 또는 이렇게 원화로 되어 있는 거는 파이썬이 이렇게 2개 연속해서 쓸 때 하나 있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런 문자열, 따옴표를 묶어서 문자열을 만들었죠. 그 사이에 이렇게 역슬래시를 여러 개 썼습니다. 그럼 이 2개는 역슬래시 하나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백슬래시 2개는 백슬래시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스케이프 코드, 백슬래시 n이라는 이스케이프 코드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 눈에는 백슬래시 n으로 보이지만 파이썬이 인식할 때는 줄을 바꿔라 하는 내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줄 코드를 볼게요. 그래서 이 백슬래시 2개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백슬래시 하나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 백슬래시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대뜸 줄이 바뀌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게 이렇게 줄을 바꿔라 하는 걸로 인식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슬래시 t, 이거는 탭 문자는 이제 공백 중에 하나인데 좀 넓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하나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공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비읍 문자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공백이 크게 생기는데 그 역할을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력된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는 이제 하나의 백슬래시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이렇게 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케이프 코드, 백슬래시하고 따옴표 2개 같이 볼게요. 얘네는 둘 다 각 따옴표 하나씩으로 인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결과를 보니까 백슬래시 2개가 이렇게 백슬래시 하나로 바뀌고 결과는 이 따옴표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이스케이프 코드를 가지고 이런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그가 파이썬을 배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따옴표 사이에 문장을 넣어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 안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따옴표를 대뜸 넣어주시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따옴표가 닫는 따옴표로 인식이 됐고 이 따옴표가 여는 따옴표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이스케이프 코드, 우리 역슬래시 배웠잖아요. 이걸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슬래시 여기 콧따옴표에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참고로 이렇게 이스케이프 코드까지 안 써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시작을 콧따옴표 그리고 끝을 콧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그 사이에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넣어주시면 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묶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쌍따옴표로 넣어주셨다면 그 사이에서는 이제 콧따옴표가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 변수 그리고 수치형 자료와 연산 그리고 문자열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변수는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배웠고요. 는이라고 생긴 이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해라 하는 역할을 한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짓는 이 장명법, 이런 문자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수치형 자료, 정수, 실수, 무한대들이 있고 이거에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복합 연산자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자료는 이렇게 따옴표들로 묶여져 있는 자료들이고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친구들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파이썬이 인식하는 내용이 좀 다른 친구들이 있다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가 무엇이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자료형과 그에 맞는 연산들에 대해서 배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뭘 배웠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다음 실습을 한번 하시고 나면 금방 감을 잡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 자료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